누구세요? 출판부터 사담까지 SBI 마케터반 201호에서 일어나는 시시콜콜한 이야기. 여기는 201호입니다. 오늘도 시시껄껄 201호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밤톨입니다. 지난 고민사연 특집 8화를 뒤로 하고 10화를 앞둔 9화로 돌아왔는데요. 맞아요. 이번 연휴가 유독 길었잖아요. 이전보다 오래 쉬어서 그런지 다들 안색도 좋아지시고 얼굴에 윤기도 조금 흐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네. 추석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긍정팀? 저는 이번 추석에는 뭐 시골도 안 내려가고 네. 그냥 하루 왼쪽을 방에서 북박이처럼 그게 최고예요. 네, 누워서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도 마시고 네. 뭐 과자도 먹고. 무슨 음료수 좋아하세요? 저는 아침 햇살을 그렇게 좋아해요. 아, 요즘 들어 네. 저도 약간 빠졌어요. 그거랑 저는 그 뭐라고 하죠? 그 핀란드의 향, 소래눈. 소래는 좋아하세요? 아이 기가 막히죠. 진짜요? 소래눈, 아침 햇살, 그냥 실론티 이거 해가지고 아, 실론티. 호불호가 네. 많이 갈리는 것들인데 너무 좋아요. 오. 그 실론티에 아사이볼도 새로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좀 하이볼 같은 실론티인데 오. 맛있어요. 근데 제가 술을 못해서. 아. 네. 그래서 그거 마시면서 누워있는데 이렇게까지 책을 많이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포 라디오 들으면서 뜨개질하고 하기 저도 들었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뜨개질하면서 그래도 양말을 요새 뜯는 게 빠져가지고 이제 겨울 곧 찾아오니까. 네. 양말 3켤레 뜨면 누워있고 음. 그냥 그거밖에 없었네요. 그러다가 시간 다 갔죠. 아주 네. 추석을 야무지게 보내고 알차게 오셨네요. 맞아요. 까치님은 혹시 추석 때는 뭐하고 보내셨나요? 저는 추석 때 딱히 계획이 없어서 추석이 되게 길고 되게 지루하게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엄청 빨리 지나갔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아빠가 또 아프셔가지고 응급실에 갔었어요. 아니 맞아요. 소식 네. 들었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이제 괜찮으신데 네. 기침이랑 딸꾹질이 안 멎으셔가지고 응급실에 갔었는데 무슨 약 같은 거를 먹이셨거든요. 근데 그 약을 먹은 이후 딸꾹질은 멈췄는데 이제 갑자기 막 중환자실에서 막 오늘 내일 하는 사람처럼 막 눈에 초점도 안 맞고 막 말도 되게 어눌하게 하고 가족들도 못 알아보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그때가 집에 왔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응급실을 가야 되나? 다시 전화를 해봐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드신 약이 항정신성 약물약을 찾아보니까 조현병 환자들 진정시킬 때 먹이는 약물인데 네. 그거를 되게 딸꾹질이나 구토가 되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환자들한테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주의사항 아예 못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거 찾아보고 놀래가지고 이런 거 먹여도 되냐 해가지고 굉장히 간호하느라 추석이 다 가버렸던. 의사가 약을 처방할 때 고지할 의무가 있을 건데 그걸 설명 안 해주셨나 봐요. 심지어 그때 추석 때 응급실 얘기 때문에 뉴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없었어요. 한 5명? 6명 있었나? 고생이 많으셨네. 지금은 다행이시라니까. 네, 지금은 네. 나으셨습니다.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네. 딸꾹질 나는데 음. 원인이 불명이래요. 그냥 네, 갑자기 딸꾹질이 났는데 한 이틀 3일 안 멈추는 사람도 있고 막 진짜 길면 한 일주일 내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유가 밝혀진 게 없대요. 진짜 딸꾹질이 한두 번 해도 이게 살에 걸리고 아픈데 네.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아빠는 그때 기침이랑 같이 나온 상태여서 숨을 쉬기 힘들어 하셔가지고 갔었는데 그런 분들 많다는 게 좀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이제는 멈춰서 너무 다행이네요. 네. 너무 다행이네요. 저는 이번 추석 때 음.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낸 것 같아요. 원래는 네. 외가를 꼭 추석에 가는 편인데 음. 올해는 외가 쪽에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집에서 그냥 자다가 먹다가 이게 최고예요, 사실은. 그쵸. 요만한 게 없어요. 네, 쉬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아주 잘 보냈습니다. 누워 계셨나봐요. 누울 수 있을 때 누워야 누워야죠. 돼요. 네. 제가 정말 누워서 지내면 하루 종일 누울 수 있기 때문에 아,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지더라고요. 아, 추워요. 네, 그래서 습도가 싹 사라졌어요. 네. 맞아. 가을이 다가온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이 말은 곧 저희가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 정말 아쉬워요.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제목으로도 아시다시피 취준생이나 직장인 신분에서 어떻게 멘탈 관리를 잘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시작되는 멘탈 관리법 특집입니다. 저는 저한테 취준이나 직장 경험은 아직 없는데요. 이제 저도요. 시작될 예정인데 저는 알바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수능 끝나자마자 알바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첫 알바는 아구찜. 아구찜이요? 쉽지 않은데. 아구찜에서 뭘 그거 하셨나요? 손님이 굉장히 세야 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손님이 정말 많이 오는 또 가게더라고요. 인기 있었구나. 2주 동안 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제 동생이 고3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잖아요. 2주 동안 하고 그만두고 그 다음은 중국집이었다가 그 다음은 제가 감자탕 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힘든 거 쏙쏙 골라서 했네. 그러니까요. 원래는 카페 알바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아. 근데 딱 경력만 뽑고. 뽑아서 어쩌다 보니 음식점만 하게 됐는데 감자탕은 이제 오픈할 때부터 들어가서 네. 2년 동안 되게 일을 오래 했어요. 주말만 하셨나요? 그때 그 코로나다 보니까 다 비대면이었어서 비대면. 네, 평일도 가고 주말도 가고 처음에는 제가 좀 일을 느리게 배우는 편이라 좀 혼을 많이 나는데 나중에는 제일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에이스가 되셨구나. 기본기를 빡세게 다지셨네. 그쵸. 받고 오. 까치님은 어떠세요? 저도 사실 취준 경험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알바 경험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알바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처음 알바가 한솥에서 도시락 이렇게 싸가지고 포장해드리고 홀에서 서빙하고 이런 거 하다가 파리바게트도 하고 PC방도 하고 편의점도 하고 약간 웬만한 거 다 해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PC방이긴 PC방이 약간 좀 놀면서 약간 좀 해서 좀 딸깍거리면 되겠지. 알고 보니까 나는 매일 짜파게티 요리사가 되어 있고 이 냄새가 한번 풍기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안 시키던 사람들이 싹 다 시켜요. 그때 이제 피 터지게 만들고 하는 것이죠. 진짜 냄새 나면 다들 시키는 게 국물인가 봐요. 맞아요. 맛있으니까. 델리만주급이죠. 그쵸? 네. 기가 막혀. 델리만주는 냄새가 와 기가 막힌다. 3,000원치 먹어야겠다. 막상 그 냄새가 맛이 아니야. 맞아요. 한 개까지가 괜찮아요. 맞아. 그 이후로는 약간 느끼하고 그럼 PC방 알바를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한 6개월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또 코로나 또 겹치고 이래가지고 문도 닫고 하니까 알바도 자르시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나이가 좀 연장자다 보니까 경험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저는 일단은 고등학교 때는 제 아파트 1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책을 쓰시는 분이었어요. 오, 작가셨구나. 작가라기보다는 자기가 쓴 그러니까 자기가 읽었던 책 같은 거를 약간 좀 베껴가지고 타이핑해서 그 레퍼런스를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걸 이제 논문을 저서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만의 책을 만드는 그분이 아마 뭐 결혼정보 회사의 대표님이셨는데 그런 이제 레퍼런스 자료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긍정킹도 타자 몇이니 그때 좀 뻥을 쳤어요. 저 날라다녀요. 사실은 독수리 타자고. 그래서 사람은 기대죠. 근데 네. 바로 들키지 않나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또 은근 그때 도끼가 있던 시절이어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알바에 돈에 눈에 멀어가지고 급하셨구나. 학교 컴퓨터에서 막 엄청 열심히 했어요. 거의 그냥 나중에 그 뭐라고 하죠? 속독하는 이제 왜 공무원 있잖아요. 속기사라고 속기사. 하죠. 네. 속기사 할까 이런 정도로 엄청 빨라가지고 몇 회까지 기록하셨어요? 난 기본 800 이상 나왔던 거예요. 우와. 지금 못하죠. 막 날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하면서 알바를 했었고 이제 20살 정도 돼서 도서관에 그러니까 집 근처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 뒤에 바로 1분 거리에 도서관이에요. 완전 좋다. 거기서 한 중순 때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는 취업해야겠다 해가지고 한 가구 회사에 취업이 됐어요. 근데 거기 다니다 보니까 너무 야근이 너무 많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썩어 죽을 순 없다. 그렇죠. 좀 넓은 물로 가자. 네. 그래서 그만두고 공부를 하기 전에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어디 한 공공기관에서 또 일을 하게 돼요. 다채롭네요. 네.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 일반 학교에 오게 된 거죠. 근데 저는 한 도서관에서 오래 일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7년 넘게 했으니까. 진짜 오래네. 그 정도면은 네. 거의 그냥 뭐 운영해도 될 정도. 그러니까요. 그 정도죠. 전 그래서 뭐 ISBN 등록하는 거랑
기본적인 거는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또 네. 문헌정보학과를 아, 좀 그죠. 가가지고 정톨님은 그쵸. 문헌정보학과 출신입니다. 사진정보 IS. 기입하고 어. 그리고 뒤에 택 붙여가지고 바코드 찍고 기입 노가다예요. 저도 실습할 때 그거 다 알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공감이 갑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배가 정리라는 게 또 있죠. 한번 서울대 총류, 뭐 자연과학, 철학, 뭐 500번은 뭐였죠? 예술, 600 자연, 뭐 700 소설, 800 700 예술인가? 아니다. 하여튼 시 800 소설시, 900 역사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지금까지도 통하는 외우고 데가 계시다니. 그렇죠. 하여튼 그런 기억하고 일들이 계신가요? 저 약간 까먹으려고 까먹고 있어요? 이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저는. 정말 다사다난하게 알바를 해오셨네요. 네, 일을 해오셨네요. 다들 학교 입학하시기 전에는 네.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 들으면서 상상해보니까 신기한데 또 제가 처음 일했던 곳에서 경험도 기억나고 네. 왜 우리 모두 알바나 직장 다니면서 네. 실수설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 그렇죠. 저는 그 감자탕 아, 실수가 안 발생할 수가 아, 없어요. 흔히 일어나는 결제 실수 있잖아요. 키오스크. 계좌 이체로 어. 하신다는 손님이었는데 저는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 돈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저희 다니는 고등학교 학생이었고 친구의 친구 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신상을 털었죠. 어이구.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알아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돈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왜 안 받으면 돼? 학생이 그냥 학생. 얼마 안 됐어가지고 아. 그냥 괜찮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감자탕이면 가격이 꽤 나가지 않나요? 그냥 감자 뚝배기 그 1인분씩 아, 먹은 거 그 아니죠? 정도. 아, 감자탕이 아니라 뼈해장국이었어요. 그러면 8,000원짜리 뭐 네, 이런 거. 8,000원이요. 이제 많이 먹어서 알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저는 약간 PC방에서 일했을 때 약간 썰이 하나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한참 초창기에 막 볶음밥 만들고 덮밥 만들고 막 라면 레시피 외우고 막 이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빙 같은 거 하고 하는데 네. 그 덮밥을 처음 주문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 밥이랑 이제 김이랑 이렇게 올려가지고 레시피대로 해서 드렸어요. 근데 양을 정할 때 제가 약간 소식자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이 정도면은 뭐 만족하시겠지 하는 만큼 좀 네. 적당히 덜어서 드렸는데 네. 그 이제 카운터로 키보드 쳐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밥 양이 너무 적어요라고 왔는데 제가 그 처음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그걸 못 본 거예요. 정량을 몰라요? 그러니까 정량이 저한테는 정량보다 좀 많았었는데 그분이 약간 좀 그때 20대 약간 팔팔한 청년이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 보니까 이제 직접 식판을 들고 카운터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밥 양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더 드렸는데 그런데도 약간 좀 시원찮으셨나 봐요. 이것도 너무 적지 않냐. 약간 좀 슬슬 열이 받으시는 거죠. 대식가신 거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러면은 아예 진짜 많이 줘야겠다. 그래서 처음 드린 양이 거의 2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정도는 줘야 사람이 먹고 살 거 아니냐 하고서 투덜투덜하면서 들어가셨거든요. 그때 이제 약간 일단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게 맞겠구나 하고서 깨달았었죠. 근데 그 PC방에서도 음식을 대접해서 나갈 때 거기에서 이제 정한 정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량이 있긴 한데 저희가 그거를 단톡방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실제 양이랑 그 사진상으로 보이는 양이랑 약간 좀 높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이잖아요. 음식점이 아니다 보니까 정량이 딱 몇 그램이 없었구나. 그리고 약간 지역 조그만한 데였어가지고 약간 좀 자주 오시는 분들 좀 한술 더 드리고 약간 이런 데였거든요. 근데 또 그분이 엄청 자주 오시던 분이었는데 많이 드려야지. 원래 드시던 양의 절반도 안 주니까 열리실만 하죠. 근데 난 진짜 뚜껑 열리면 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인정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줘야 돼요. 메뉴도 기본적으로 하나만 시키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솔직히 진짜 저였으면은 진짜 이런 컴플레인 걸어가지고 네, 그럴만합니다. 이거 뭐 새 모이만 먹으라는 거냐? 그렇게 했어요? 비슷한 뉘앙스였어요. 그럼 좋게 넘어갔네. 처음이신데 그러실 수도. 저도 그분을 이해합니다. 근데 저 까치님 까치다 보니까 새 모이처럼 줬나 보네. 예,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나 이게 봐요. 또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다음번에는 까치님 새 모이만큼 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평소에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양 가늠을 더 못한 거예요. 아이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갔어야 되는데 거의 빅마마급으로 많이 챙겨줬어요. 사람 미어 터졌죠 그러면. 그쵸. 그걸로 장사하는 거니까. 윤정킹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그 도서관에서 오래 일하다가 이제 사기업에 넘어갔다가 온 케이스여서 네. 도서관에서는 사실 딱히 실수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도서 대출 잘 이제 바코드 찍어서 해주면 되고 책도 잘 찾아주면 되고. 근데 이제 진상 손님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책 찾았는데도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맞아요. 분실 도서로 이제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 안 해놓는 전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메모 좀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막 덤터기 씌우는 아니 책이 없으면 없다고 등록시켜야지 이거 뭐 사람 똥개훈련 시켜놓은 것도 아니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요? 근데 왜 도서관에 일을 하면은 네. 항상 조용하고 약간 좀 네. 할 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엄청 한가해 보여요. 정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도서관 바이 도서관이고 한가한 도서관은 진짜 한가하고 네. 바쁜 도서관은 하루 왼종일 그 책 있죠. 들어온 거. 책 들어온 거 꽂고 막 희망도서 찾아줘야 되고 막 배가 정리해야 되고 이러느라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맞죠. 네. 사실 이용자들이 네. 그걸 오해해요. 맞아요. 상사들이 아니라는 줄 알아요. 그래 맞아요. 저 약간 사실 그런 거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일하면 진짜 개꿀이겠다. 아니,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사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꾸 딴 얘기 서서 미안하지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좋아요. 사서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만남 도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도서 운영이라던가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예산 안에서 1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바빠요. 조용히 바쁜 그쵸. 직업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니던 뭐 가구 회사라던가 아니면 공공기관에 일했을 때는 어떤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계획서를 내고 컨펌을 받아야 되는 구조거든요. 컨펌 그 상사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킹은 나중에 한꺼번에 갖고 와라. 아니 어차피 컨펌 안 해줄 건데 계속 갖다 주면 일 안 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네. 하기 때문에 일을 나중에 진행하기에 있어서 실수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경험이 네. 이후에 출판사에 취업하실 때도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인간관계를 대하는 뭐 툴이라던가 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런 거라던가 뭐 계획서를 마케팅 계획서라던가 뭐 사업 계획서 있잖아요. 네.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PPT로 자료를 만들어서 회의하는 소통 능력이라던가 그런 건 나중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아주 특화되셨겠네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셨을 때 네.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하셨는지 혹은 취업 준비를 하실 때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누가부터 할까요? 까치님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알바 경험이기는 하지만 약간 직장 생활이나 알바나 약간 하루 중에 약간 오늘 진짜 일진이 사납다. 오늘 일이 진짜 너무 안 풀린다. 약간 네.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 약간 이런 날이 하루쯤은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뭘 해도 안 풀리는 날. 약간 그럴 때 제가 약간 스스로 거는 주문인데 약간 지금이 약간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대사를 읽는 약간 등장인물 같은 느낌이고 이 장면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장면 어차피 이어질 거니까 하면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은 도움이 될 때가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긍정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애석하게도 이때까지 좋은 동료들이나 좋은 상사들을 만났어가지고 다들 진짜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학교에서는 뭐 맏언니지만 항상 막내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귀여워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싹싹하게 또 대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를 좋아하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거 말고 일 때문에 일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 3개월을 죽었다 생각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고 그다음에 야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모든 힘듦과 시련은 일시적인 것이다. 다 지나갈 거니까 맞아요. 지금 힘든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만 버티자. 이런 마인드로 버텼던 것 같아요. 이게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아니다. 인식을 해야 돼요, 주기적으로. 맞아요. 계속 세뇌를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지 이 지식을 습득하고 성장해 나가지.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떠먹여주기만 바라면 네. 내가 지금 성장할 수 있겠냐. 나를 위해서라도 이거를 자양분으로 삼자. 이런 마인드로 버텼던 것 같아요. 저는. 멋있습니다. 진짜 긍정킹에 걸맞는 마인드네요. 근데 뭐 저도 뭐 이기적인 순간도 많고 뭐 그랬죠. 그냥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거 딜리트 해주세요. 네. 이제 저 같은 네. 경우는 네. 저도 두 분이랑 좀 비슷하게 좀 오늘따라 진상 손님이 많고 나한테 욕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항상
알바에서의 저와 일상에서의 저를 분리시키는 것 세퍼레이트 같아요. 하는구나. 그거 중요하다. 맞아요. 나는 알바생이고 또 다른 인격이고 또 다른 자아니까 그 사람은 이 또 다른 자아에 욕을 하는 것이고 진짜 나는 타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래도 화가 안 풀린다. 그거는 막 새벽에 막 글을 써요. 그 사람 막 뭐 어땠고 나를 데스노트를 작성해서 어떤 식으로 조져야겠다 약간 이런. 그래서 제 감정이 어땠고 이런 걸 적다 보면 자고 일어났을 때 괜찮더라고요. 맞아요. 글 네. 쓰는 게 확실히 맞아. 감정에서의 도움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맞아 진짜. 그래, 그래 저도. 저도 하는 것 같아요. 맨날 그래서 저도 맨날 일기 쓰고 자요. 블로그에. 블로그에 쓰세요? 네. 일기를? 맨날 써요. 종이에다가 적거든요. 다이어리에다. 제가 손목에 힘이 요새 약해져. 팬들 힘 맞아. 근데 밤톨님이 했던 거랑 정확하게 저도 일치하는데요. 네. 네. 어쨌든 간에 알바를 통해서 그 회사에서 마주친 사람이건 아니,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빼고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의 기분에 영향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피해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 그럼 이 기분은 그 사람이 가져가라. 난 좋은 기분만 받을 테니. 갖고 꺼져. 내 안 좋은 감정.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말처럼 실천하기 안 쉽지가 돼요. 않아요. 그렇긴 해요. 네. 그게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저도 오래 걸렸어요. 네. 또 이렇게 멘탈이 흔들릴 때 네. 마음을 다잡아주는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서를 읽었을 때 실제로 마음의 위로를 크게 얻기도 하고요. 멘탈이 흔들릴 때 두 분은 주로 어떤 분야의 책을 읽으세요? 아무래도 이런 분야에 특화된 게 인문 쪽인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표적으로 두 작가분 거 읽거든요. 네. 한 분이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네. 그분이고 한 분이 알랭드 보통 불안. 맞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겁니다. 네. 약간 알랭드 보통 작가님은 보면은 좀 약간 문제 상황 같은 거를 좀 더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는 감각 같은 거를 익히기에 되게 좋은 책을 많이 내세요. 네. 그리고 그 약간 그분이 세상을 통찰하는 그런 시야 같은 걸 보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분 것도 있고 파울로 코엘료 작가님은 저는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약간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래도 할 수 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하면서 약간 좀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책을 좀 읽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책을 파울로 코엘료 작가님이 되게 거의 모든 책이 그런 책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연금술사 비롯해서 네. 저는 5번째 산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무슨 책이죠? 그것도 파울로 코엘료 작가님 책인데 네. 개인적으로 좀 뭔가 내가 도전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은 좀 선택 앞에 있어서 좀 망설여진다 싶을 때 읽기 좀 좋은 책입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더 용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저는 연금술사로만 그 작가님을 알게 됐는데 가장 유명하죠. 긍정숙님은 어떤 책을 읽으세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 책은 샌프란시스코 이방인이라고 네. 서동주라는 미국 변호사가 쓴 에세이예요. 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개그맨 서세원인가? 그분의 따님분이시거든요.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읽고 정말 뭔가 발가벗겨진 기분이랄까? 그 정도로 놀랐어요. 왜냐면 사람이 자기의 불안이라던가 자기의 속 얘기를 남한테 정말 친한 친구한테도 가끔 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보통 일기를 쓰거나 일기를 쓰면서 나 자신을 위로하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서동주 이분은 항상 반짝반짝 하면서 돈도 많은 부잣집? 그냥 돈 많은 집에서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편히 살 것만 같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서동주라는 사람도 이 외국에서 혼자 이방인으로 살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알바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멘탈 관리법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힘들 때마다 공부 때문에 힘들거나 취업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학교 오기 전에 또 이제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내가 합격했을지 안 했을지. 그럴 때마다 이 샌프란시스코 이방인이라는 책을 많이 읽었고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전환길 선생님이에요. 전환길 선생님 좋아하시는구나. 전환길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로 쓴소리 같은 거 이제 모음집이 있죠. 모음집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책으로 내신 게 내 인생 우습지 않다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환길 선생님이 하신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명언이 있는데 대인배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상태로 사람이 산다면 어떤 일이든 간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네. 약간 강사님이에요. 건가요? 한국사 강사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일희일비를 너무 많이 하고 네. 저 솔직히 소인배거든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사실 그런 면이 있죠. 그쵸, 사실. 네, 그래서 누가 저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러면 얼굴의 표정이 다 드러나고 네. 쟤 뭐야? 친구한테 가서 야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뒷담 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하여튼 전 이런 책을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네. 이건 TMI인데 제 스스로 동화책을 쓰면서 동화책을 읽으면서 제 스스로를 위로해요. 동화책이요? 네. 그거 좀 신기하긴 하네. 어떤 동화책이요? 그거는 이제 뭐 라벤더 할머니라는 부제예요. 그 책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밤톨님이 저를 인터뷰를 조만간 하시거든요. 내일까지 제가 레퍼런스를 주기로 했는데 그때 한번 제가 보내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네. 저는 감정이 불어날 때 주로 에세이를 읽는 편이었는데 왜냐면 저랑 현실적으로 맞닿아 있는 경험을 봐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그 책을 읽다가 최근에는 까치님처럼 인문이나 철학책으로 바뀌었어요. 독서 모임에서 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네. 그 시지푸스라는 사람이 정말 영원히 산 밑에서 위로 바위를 굴렸다가 산 위 꼭대기에 도착하면 다시 돌이 굴러 떨어져서 다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삶을 그쵸. 끝까지 반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벌이 지나쳐간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인 건데 결국 저희 삶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조리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이 책의 메시지인데 사실 이 책 내용이 정말 어려워서 맞아요. 읽어도 잘 이해가 어렵긴 한데 이 메시지만큼 확실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들이 진짜 그냥 이 삶의 한 과정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읽고 큰 위로를 받았는데 맞아요. 저도 되게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참 철학이라는 건 자기 인생의 고찰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네요. 가끔씩 현실을 살다가 너무 현실만 산다 하면 그때쯤 이제 한번 환기시켜주고 맞아요. 싹 정리가 되죠. 네. 여러분께서 말씀해주신 책 모두 메모에 두었다가 힘들 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책 얘기만 했는데 요즘은 정말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그쵸.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래서 다른 콘텐츠에서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네. 혹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 아세요? 알죠. 굿굿이 본다 보셨구나. 네. 그렇죠. 그게 그 김지원 배우랑 손석구 배우 나와서 되게 유명해진 드라마인데 전 그게 약간 소심이 그냥 일반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겪을 것 같은 좀 불편한 감정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약간 위로가 되더라고요. 약간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그 여자 주인공 어떻게 그런 문제 상황들을 대하는지 보는 것도 재밌고 또 거기서 저도 깨닫는 바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되게 잔잔하고 휴먼 드라마 같은 느낌이 나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인생 드라마로 많이들 얘기하는 작품이잖아요. 무엇보다 여자 주인공이 경기도민이라는 점에서 굉장한 공감을 샀습니다. 맞아요. 그 경기도 끝에 네. 저는 이제 드라마 하나랑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을 2개를 소개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역시 전환길 선생님의 쓴소리 유튜브예요. 거기에 이제 뭐 난신적자라는 말도 있고 그 유명하죠. 고난은 인생에 감추어준 축복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이 와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땡땡킹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고난도 이겨내면은 나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그래서 하여튼 이제 전환기 선생님은 인생 명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힘들 때
골라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그 곽정은님의 사생활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아시죠? 연애 들어본 것 참견에 같아요. 네, 연참에 나오시는 작가님이세요. 근데 잘 사실 모르는 사람인데 네. 그분이 나온 유명한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유리 멘탈을 벗어나게 된 진짜 방법이라는 그 컨텐츠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많이 도움이 돼서 그거를 제가 그 따로 다이어리 저 알죠? 네? 저 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손글씨 쓰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어. 그래서 편지도 잘 안 쓰는데 그런데 그건 적어놓고 적용을 항상 하고 있어요. 아, 이것만큼은 손으로 적어야 한다. 네, 진짜 그거는 제가 따로 팟캐스트 단톡에 공유를 한번 해드리고 세 번째는 그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정말 네. 옛날 드라마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내용은 잠깐 스킵하고 장남인 태섭이라는 분이 동성애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완전 센세이션한 드라마예요. 그러네요. 주말 드라마에다가 가족 드라마인데 동성애를 다루는 작품이라는. 근데 거기서 이제 태섭이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하는데 또 이제 태섭이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고 새어머니예요. 근데 이제 가족처럼 감싸주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그 드라마 대사를 잊지 않고 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명대사를 한번 읊어드리고 좀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제 블로그 글을 읽어드릴게요. 의사이자 장남인 태섭이가 게이 아우팅을 하면서 민재 여사를 진정한 어머니로 받아들이는 게 내 감동 포인트고 온 가족이 동성애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하면서 감싸주는 게 내 눈물 포인트였다. 여기서 민재 여사가 한 말이 아직도 와닿는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해도 우리는 태섭이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지도 상처 주지도 말자. 우리가 태섭이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자. 우리 그러자 여보.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자니. 밖에서 돌멩이를 맞고 돌아올 지영정 우리는 이 집에서 태섭이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신 네. 분이에요. 실제로도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험난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일들만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위에 가족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뭐 밤토라 뭐 까치야 원아 내가 너 밖에서 아무리 험난한 일들을 겪어도 집에 들어오면 내가 너의 따뜻한 울타리를 되어줄게. 얼마나 싹 녹아지는. 진짜 그쵸. 감동받았을 것 같아요. 시대를 생각해도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자 합니다. 네. 저도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유튜브에서는 네. 오여정이라는 웹드라마를 보고 제가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주인공 이름이 오여정이에요. 여정이가 회사에서 네. 직장에서 일련의 사건을 겪고 퇴사한 후에 그냥 여행을 다니는 주제인데 그 드라마가 짧게 여행지별로 나와 있거든요. 봄은 경주, 좋다. 네, 겨울은 부산 이렇게 아. 나와 있는데 그때마다 명확히 여정이가 고민하는 게 나오고 그 여행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좀 잔잔하고 따뜻한 드라마인데 그냥 그 작품의 차분함이 저한테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영화는 약간 오여정이랑 비슷한 분위기인데 리틀 포레스트 그런 잔잔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일본판이에요, 한국판이에요? 일본 저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 지금 제 USB에 영화 담겨져 있어요. 저는 한국판만 하는데 일본판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저는 일본판이 한국판보다 좋았던 이유는 네. 약간 이것도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네, 서정적이에요. 좀 한국판도 그러지 않아요? 약간 소소하게 요리해 먹는. 한국판은 좀 더 가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상. 뭔가 저는 한국판을 보면서 막걸리를 여기다 마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막걸리 병이 달라야 할 것 같은데 기가 막힌다. 땀 질질 흘리면서 막걸리 내려 꺼내가지고 딱 한 사발이. 그 현실 감성이 없구나. 기가 막힌다. 국경 오리도 직접 뭐가지 들어가지고 알죠? 저 매니아에서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한국판은 그 시골 생활 로망이 한 스푼 첨가된 느낌이라면 맞아. 일본판은 정말 제가 또 먹는 게 나오는 영화를 좋아해서 일본 시골만의 그 식재료가 나와서 요리를 직접 해먹는 게 그 주인공이 가진 고민과 뭐 엄마와의 갈등과 전체적인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려요. 맞아. 그래서 저는 진짜 학생 때부터 시험 끝날 때마다 이걸 보고 수능 끝날 때도 이걸 봤어요. 그래서 그냥 위로받고 싶을 때마다
이 영화를 찾아봤던 거. 맞아요. 거기서 마지막 언급하자면 별을 베고 나서 직접 농사짓고 만든 이제 왜 주먹밥인데 호두 주먹밥. 네. 기가 막히죠. 그거랑 개암나무 열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저거 커피의 원두 뭐라고 하죠? 개암나무 열매가 왜 있잖아요. 헤이즐넛을 빻아가지고 맞아요. 에이. 누텔라 네, 같이 누텔라 막 만드는 게 그거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네네네. 만들어줬나? 떫은 무슨 열매 같은 거 따가지고 이제 잼 발라 먹고. 다 기억하시나요? 당연하죠. 매니아인데요. 저도 기억합니다. 네, 한번 봐봐야겠네. 네, 꼭 추천드릴게요.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번 9화는 긍정킹 까치님과 함께 멘탈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각자의 방식대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출판학교에서 마지막 화를 맞이하는데요. 마지막 화까지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